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오는 7월 한미 간 해외금융자산신고법, 이른바 페카가 발효됩니다. 페카는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가 공유되는 것으로 한국을 포함해 해외 금융기관의 자산이 연말 기준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를 미 연방국세청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페카 시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저녁 플러싱에 위치한 KCS 강당. 이곳에서는 한미 간 해외금융자산신고법에 따른 한인 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해 새로운 세금 관련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재철 영사, 이준호 국세조사관, 김은 회계사, 김한일 박사는 이날 행사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해외금융자산신고법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강연의 화두는 오는 7월 발효되는 한미 해외금융자산신고법이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언제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강연마다 세금 보고와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3월 체결된 한미 간 해외금융자산신고법 페카에 따르면 연말 기준 해외 예치자산 합계가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IRS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중 하루라도 합계가 7만 5천 달러가 넘을 경우도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페카로 인해 한국의 금융정보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페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여태까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미국 IRS 알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있는 자산을 한국의 금융기관이 직접 한국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통보를 하는, 매년 자동적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서로 협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이 미국에 보고되는 것이 시간 문제고요. 첫 번째 대상은 2014년 6월 30일자 현재로 1인당 기준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10만 불입니다. 1인당 기준으로 5만 불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미국에 넘어오게 되고요. 그 넘어오는 날짜는 2015년 9월 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2014년 6월 자료부터 넘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5만 불 기말 잔액이 5만 불이거나 아니면 연중에 최고 7만 5천 불이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보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만약에 IRS가 먼저 알고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IRS가 그동안에 세금 보고라든가 그런 보고를 미이행하셨으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다 정리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미주 한인들이 올바른 세금 보고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에 IRS로부터 미이행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법으로 인한 한미 간의 금융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이 부동산과 같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자주 왕래하는 한인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결정하는 것이 세금 부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주 한인들의 재산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팬들께서는 여기 계시니까 우선 이제 비거주자로 이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분류되니까 한국에서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그 양도세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송금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재산이 많은 경우에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거주자가 해당이 되면은 대체로 세금이 많이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회를 주최한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세금 관련 정보를 알리는 데 힘을 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와 같은 이런 페트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시면은 마음도 편하게 될 것이고 경제생활하면서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생각보다도 여기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이 지나면은 적응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또 자연스럽게 미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세금에 대한 상담을 위해 기다리는 한인들로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설명회를 찾은 한인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웨체스터에 거주하는 한 동포는 관련 기관들이 사전에 협약 체결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공청회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여기 많은 교포들이 100만 불, 200만 불에 해당되는 그 전세 자금들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에 사전에 우리들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약을 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남한테 되돌려준 부채 라이어빌리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 교포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참으로 미흡하다. 그러면 교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씩의 전세자금 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거지로 지금 여기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선의 아니게 엄청난 피해를 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참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 현재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좀 했었으면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탈세를 막는다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조약 체결은 이미 돼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하게 그 돈 갖고 이 남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예금 돼 있는 것을 다 이제 신고를 한다는데 목적 불문하고 신고를 한다는데 그러면 선의 아니게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사전 정보가 없어 미처 대응하지 못한 한인 동포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사회가 이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최초 한인 소유 호텔 더원 부티크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소유주인 시캐슬 그룹은 3일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호텔 영업이 본격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해를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부티크 호텔 D1을 이렇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다 그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없이는 절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시캐스 그룹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요. 꼭 그 기대에 부응되는 그런 좋은 시캐스 그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원 부티크 호텔은 총 9층, 2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스위트룸을 포함해 54개 객실을 갖췄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는 객실로 사용되며 8층은 실내 바와 9층은 루프탑 라운지로 운영됩니다. 객실은 각기 다른 컨셉으로 꾸며져 타 호텔과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루프탑 라운지는 맨해튼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플러싱 최고의 전망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캐슬 그룹은 오는 8월 맨해튼 57가와 파크 애비뉴에 최고급 스파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미스파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 애비뉴 57가에 우리가 한 4만 스퀘어핏 되는 그런 그 좋은 그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지역에 4만 스퀘어핏 되는 그 스파캐슬 프리미어를 지금 8월 달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가 시애틀,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이 지금 마련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그걸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버지니아, 워싱턴 DC 벨트 안에 있는 그 부지도 확보가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내년엔 2개, 워싱턴 그리고 시애틀 두 군데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부는 뭐 이제 서부 쪽으로 가가지고 LA나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계속 이제 오픈할 그런 계획이고요. 앞으로 한 5년간은 아마 바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에다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뉴욕은 거기서 이제 끝을 내고 더 큰 저거가 있다 그러면은 유럽까지 갈 그런 계약을 하고 있어요. 한미 간 해외 금융 자산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와의 사전 상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는 세무관이 파견돼 있습니다. 6월 말 전까지 뉴욕 총영사관으로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된 사례를 김훈 회계사를 통해 들어보면서 뉴스포커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면요, 한국의 대기업의 그 임원이 미국의 법인장을 발령받으면서 한국의 아파트를 15억, 그러니까 150만 불이라고 그러죠. 150만 불에 전세를 내주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3년 기한으로 미국에 왔어요. 왔는데 미국 세법상으로 영주권자가 아니라 그래도 미국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데, 그러면 F바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돈을 3년 뒤에 돌아가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내 돈이 아니니까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넣어놓고 오면서 은행에다가 2% 정기예금을 해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3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1년에 500만 원씩 재산세가 나와요. 종부세가 나와서 자기가 오히려 2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세금을 낸 거니까, 본인은 이자 뭐 내 돈은 아닌데 어차피 세금을 내 돈 보태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당연히 이자인감을 보고를 안 했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IRS가 먼저 안다, 지금은 이제 알게 돼 있죠. 그냥 그분이 미국에 장기 왔기 때문에 은행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미국 납세자라는 게 거의 확실한 이야기니까 미국에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RS가 먼저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분이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중형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그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의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고의인 경우에는 10만 불이거나 아니면은 최고 밸런스의 50%를 페널티로 때립니다. 그러면은 150만 불 있었으니까 75만 불씩 3년 그 컴플라이 안 했으니까 그래 200만 불이 넘죠, 페널티만. 그다음에 300만 원에 대해서 3천 불 정도 되는 이자를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은 돈 보지도 못했죠. 그 세금 내느라고 없는데. 그렇지만 미국 세법에 의하면은 300만 원에 대한 이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과 그다음에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월스 케이스를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해서 제가 조금 익스트림한 그러한 그 예를 들었습니다.